최근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혹시 시청하고 계신가요? 엄청난 시청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실내 시청률이 21.1%를 기록하면서 역대 비지상파 드라마 시청률 4위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거기에 아직 2주 정도의 방송분이 남은 상황에서 시청률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드라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드라마에 대한 소개는 이쯤으로 하고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느껴진 독특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드라마 속에서 안경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영상을 촬영하는 입장에서 안경은 상당히 성가신 존재입니다. 가장 크게는 도수가 있는 안경을 착용하게 되면 인물의 얼굴이 왜곡되어 보이는 가능성이 높아서 대부분의 배우들이 렌즈를 끼고 도수가 없는 안경을 착용하거나 렌즈가 없는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단순히 얼굴의 왜곡 때문에 안경의 성가신 존재인 것만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경에 의한 빛 반사가 상당히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의 눈이 아예 안 보이거나 안경에 반사가 되어서 스태프의 모습이 비치는 등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함에 있어서 관객들이 거슬릴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극중에 등장하는 반사의 가능성을 가진 소품들의 경우 반사 방지 스프레이를 사용하거나 스태프가 반사되지 않는 각도를 찾아서 촬영을 하는 등 일반적인 촬영 준비 때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는 이런 안경의 반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일반적인 드라마나 영화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더욱 돋보인 것은 이런 안경의 반사가 안경을 착용하는 윤현우나 진동기가 아니라 진양철 회장에게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존 드라마나 영화에서 안경의 반사를 통해서 주인공의 눈을 가리는 연출이 이 드라마를 통해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의 작품에서 이런 연출을 사용하는 의도는 인물의 속마음을 감추기 위함이죠. 이 인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게 관객들로 하여금 혼돈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드라마에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진양철 회장이 말로 하는 이야기와는 달리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도록 연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당 인물에 대한 권력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높은 곳에서 경치를 바라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1층 창가에 앉아서 밖을 구경하는 것보다는 2층이나 3층 이상의 창가에서 밖을 구경하는 것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구경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밖을 보고 있지만 밖에 있는 사람은 나를 보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오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이 높은 층수를 선호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이는 권력과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회사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창가를 등지고 앉게 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쉽게 볼 수 없지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쉽게 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이처럼 남이 나를 쉽게 보지 못한다는 것은 권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재벌집 막내 아들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진양철 회장의 안경에 의도적으로 반사를 만들게 되면 진양철 회장은 무언가를 바라보게 되지만 그들은 그의 눈을 쉽게 볼 수 없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앞서 이야기했던 시각적 정보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양철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궁극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이는 드라마의 내용 중 하나인 후계고도 싸움이라는 코드를 상당히 흥미롭게 만드는 연출입니다. 각 인물들의 이야기에 진 회장이 쉽게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 회장이 도준에게 지주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성취감이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드라마의 연출이라는 것이 영화만큼 다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촬영을 해야 하는 분량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고 영화에 비해서 흐름이 중요하니 흐름을 깨는 연출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특징적인 연출을 가져가서 시청자들에게 자주 노출을 시켜서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연출인 것이죠. 자, 오늘은 재벌집 막내 아들의 특징적인 연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가 재미있는 이유는 인생 2회차 인물이 재벌가에 대한 복수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흥미롭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순양가에 있는 여러 인간 군상들이 존재하여 사건들마다 그들의 대처 혹은 인물들이 서로 마주할 때마다 나오는 케미 등이 상당히 흥미로운 드라마입니다. 마치 서로 다른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한 영화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이성민 배우의 열연이 이 드라마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정말 이성민 배우 연기는 점점 발전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리멤버에서도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도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분들에게 연기력을 어필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11화에서 진양철 회장이 선망 증세를 보이는 연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이후 회차에서는 이전에 카리스마 있던 진양철 회장의 모습과는 달리 치매로 인해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 진양철 회장에서 자주 등장할 예정인데
야, 이런 연기적 대비가 더 흥미롭게 다가오지 않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유미의 세포들에서 서세희로도 나왔던 이 박지원 배우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서 내심 뿌듯합니다. 뭐 물론 저와 뭐 사적인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지만 정말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박지원 배우가 나올 때 더 집중해서 드라마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멤버십 가입과 슈퍼땡스를 이용한 후원은 채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